자, 보자. 여기 선생님이 전 시간에 숙제해줬던 것 중에서 학생이 다 어려워하는 게 있어서 그거 먼저 강의를 하고, 그리고 뒤에 유리함수 부분 진도를 조금 나가고, 집합이랑 무리함수랑 좀 나갈 테니까 잘 보고, 거기까지 숙제로 잘 해오면 됩니다. 갑시다. 1620번 먼저 가자. 1620번. 이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거여서 선생님이 전체로 한번 쭉 보라고 하는 거니까 숙제로 했던 거 중에, 그치? 생각을 잘 해보고 그 다음에 들어야 돼요. 1620번 보면은 어떤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fx 함수가 있는데, 이 fx 함수가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x-6 요거 분의 a고 더하기 b야.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요 함수를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fx를 막 이렇게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딱 씌워서 그거에 대한 성질을 파악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어떤 함수냐면 요거야. y는 절대값 f x 플러스 a 더하기 2분의 a라는 요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거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여긴 요 함수를 뭐라고 했냐면 y축에 대해 대칭되어 있는 함수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얘가 y축 대칭 함수래. 이렇게. 얘가 y축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겨먹어야 될까를 현실적으로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보면 없어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씩 파악해보고, 이렇구나. 여기 아니네? 이렇게 파악하는 게 맞습니다. 갑니다. 출발. 최초로는 여기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를 먼저 찾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는 게 맞겠지. 그치? 가요. 일단 절대값 안에 있는 거. 여기는 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2분의 a만큼 이동했다. 뭐 식을 쓸 수는 있지만 귀찮아. 복잡해. 그래서 선생님은 대칭점만 갖다가 이야기할 거예요. 유리함수는 대표적인 게 대칭점이야 라고 했잖아. 대칭점 갖다가 이야기가 다 끝난다. 기울기란. 됐지? 여기 있는 요 함수의 대칭점은 6, b야. 근데 요래 이동했다 라고 하면은 대칭점 좌표가 6 마이너스 a, b 플러스 2분의 a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a는 몰라요. 음수인지 양수인지 내가 알 게 뭐야. 그래서 요 유리함수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요 k값은 a인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요 함수에 대한 대칭점은 누구냐면은 여기 있는 6 마이너스 a, b 플러스 2분의 a예요. 이렇게 된 거다. 뭐 식도 한번 써볼까? 굳이 쓸 필요 없지만 y는 fx 플러스 a에다가 더하기 2분의 a야. 이제 요 그래프에다 절대값을 띡 치워야 되잖아. 그럼 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지? 대칭점 찍기. 어디 있는데, 그치?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그럼 봅시다. 가보자. 여기 y축이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어서 이거 몰라. 그래서 대충 요 정도?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요? 찍어봤더니 요렇게 생긴 요 직선, 점근선. 요거 점근선. A도 몰라. A 어떻게 해요? 몰라. 양수야? 이렇게 한번 추정해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양수야. 이렇게. 몰라. 이렇게 생겼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요 그래프의 성질을 파악할 거잖아. 절대값을 씌워볼까? 그럼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양수예요. 여기. 근데 음수인 부분은 걷어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요 부분은 걷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거 뭐야? 대칭된 그림이야? 아니야. 왼쪽 오른쪽이 대칭된 그림이 아니에요. 그치? 대칭성을 띌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y축 대칭보다도 어떻게 생겨야지 뭐 대칭된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 다시 얘기하면은 이쪽 그림하고 이쪽 그림이 똑같이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야. 시도. 오케이? 갑니다. 막 다시 그려. 여기 y축이 있어요. 오케이. 여기 x축이 있어요. 모양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대칭점이 요 정도 있다.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x축이 점근선이고 여긴 요 선이 점근선 맞지? 그래서 유리함수를 대충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겼는데 절대값을 딱 씌워보잖아? 그럼 절대값 씌우면 음수 뒤집어 올라가. 이렇게. 양수는 냅둬요. 뭐야? 왼쪽 오른쪽 똑같네. 근데 얘가 왼쪽 오른쪽이 똑같지만 y축 대칭이 아니야. 얘가 y축이었으면 좋겠어. 이거지. 맞아요? 얘가 y축이었으면 좋겠으니까 여기 있는 대칭점의 x좌표가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된다. 그치? 아까 전에 대칭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대칭점의 y좌표가 0인 걸 그려봤더니
Y축 대칭이 되기 위해서 얘가 X좌표가 0이 돼야 되네. 그래서 평면좌표에다 그려놓고 확인하는 거지. 가요. 출발. 대칭점 0,0이야. 여서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가 그려졌다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나오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맞네. 왼쪽 오른쪽 똑같아. 그리고 Y축에 대해 대칭돼 있어. 맞네. 이거야, 이거. 맞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절대값 씌운 그래프가 Y축 대칭이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려보고 니네가 하나씩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Y축 대칭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얘가 대칭점이 0,0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요렇게 얘기된 거예요. 오케이. 아까 전에 대칭점 찾아놨잖아. 여기 있는 6-a가 얼마? 제로가 되고요. 여기 있는 b 플러스 2분의 a가 제로가 되도록 a, b 값 골라봐 라고 얘기한 거니까 a 값은 얼마? 6. 오케이? b 값은 여기 있는 b 플러스 2분의 6, 3이 0 돼야 되니까 b 값은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 3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fx 찾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치 찾으면 되겠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지. 아직 고등학교 1학년, 저학년, 아직 좀 있으면 2학년이긴 하지만 저학년들은 시도해보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찾기 어려워. 많이 안 풀어봤거든.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시도는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서 혼자 문제를 많이 보고 시도를 많이 해본 학생들이 나중에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진도 못 나간 거 선생님이 조금만 더 나가고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저번 시간에 뭐 역함수 설명까지 다 했었는데 진도를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집합 무리함수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봐보자. 역함수로 바로 가요. 선생님이 전 시간에 얘기했던 간단하게 다시 복습하고 복습. 역함수라고 하면 유리함수 역함수야. 유리함수의 역함수라고 하면은 유리함수의 역함수. 그치? 일반형의 역함수를 구하는 게 있었고요. 표준형의 역함수를 구하는 게 있었고, 막 있었지, 그치? 한번 파악해볼까? 일단, 첫 번째는 y는 복습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야. 나 얘 역함수가 필요해, 역함수가.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데? 이거 아니라 했지, 그치? 이거 그래프 파악하기 귀찮아. 그래서 어떻게 대수로 파악해봤더니 식을 착착착 정리해갖고 파악해봤더니 요거예요. 대수로 파악했더니 이게 뭐였지? 그러면 저번 시간 영상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대수로 파악해봤더니 x랑 y를 막 바꿔서 식을 정리한 거잖아. 그치? 정리해본 결과 y는 ax 똑같고 d 똑같았지, 그치? 근데 여기 있는 분자의 1차 계수와 분모의 상수를 바꾸면서 부호도 바꾸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선생님이? 외워라. 야, 이거 맨날 역함수 이렇게 바꿀 거 아니잖아. 외워버려. 됐지? 이거는 뭐 하기 싫어요. 그러면 맨날 바꿔. 괜찮아. 외우기 싫어요. 바꿔. 근데 외우십시오. 상수 1차 바꿔, 부호 바꿔. 이거야. 선생님 증명해줬으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두 번째. 표준형이야. y는 x-m 요거 분의 k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치? 기억을 잘 더듬어. 선생님 다시 해줄게, 이거는. 이 y축이 있고 x축이 이렇게 쫙 있는데 y는 x라는 직선, 역함수 그려야 되니까 y는 x라는 직선을 딱 덧대 놓고요. 지금 취하는 역함수는 식정리 그딴 거 아니지. 뭐예요? 기하적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지? 여기 있는 m,n 어딘지 몰라. 대충 요 정도 찍자. 그리고 얘가 점근선이고요. 여긴 얘도 점근선이다. 예를 들어서 k 값이 양수였어 라고 하면은 1, 3, 4분면 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요? 맞지? 그럼 요거에 대한 역함수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여기는 요 대칭이가 누구야? m,n이에요. 역함수를 그려보자. y는 x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다 대칭시켜. 됐나? 그러면 여기는 m,n이 y는 x 대칭돼서 어디로 가요? n,n으로 갑니다. 이렇게. 됐지? 점근선 이렇게 생겼을 거고, 점근선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프가 y는 x에 대칭되니까 그래프 모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대칭시킨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래프 모양이 안 바뀌었다고. 그치? 그래프 모양이 안 바뀌었습니다. 똑같지? 얘는 여기 있는 하얀이 그래프랑 파랑이 그래프를 비교해보니까 그래프 모양 똑같은데 바뀐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 대칭점. 원래는 요 기본형 그래프에서, 표준형 그래프에서 대칭점이 m,n이었고 기울기가 k였는데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y인 x의 대칭을 뿅 시켜봤더니 대칭점이 몇 컴마 몇이 되고요. n,m이 되고 기울기를 나타내는 k 값은 안 바뀌었어요. 요거네, 그치? 식으로 작성해보면 요거예요. y는 x-n분의 k 플러스 m이야 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다 똑같네. 근데 대칭점만 바뀌어서 표준형이 이렇게 정리가 됐어. 여기까지 선생님이가 전에 얘기했었고, 그치? 다시 계속 갑니다. 선생님이 전 시간에 어떤 fx 함수가 있는데 이거였지. 얘가 몰라. 유리함수야. 복습이야, 복습. 유리함수야. 근데 이 유리함수를 역함수를 딱 취해봤더니 원래 있던 함수랑 역함수가 똑같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원래 있던 함수랑 역함수가 똑같을까? 라고 했냐면 바뀌는 상황이 뭐밖에 없다고. 얘가 역함수가 딱 취해지면서 대칭점밖에 안 바뀌어요. y인 x에 대칭을 시켰는데도 대칭점이 똑같다면 그래프가 똑같은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가 y인 x의 요 대칭점이 m,n이었는데 역함수에 대한 대칭점은 뭐가 돼요? n,m이 되지. 근데 대칭점마저 똑같으면 fx랑 역함수 x가 똑같다. 그치? 대칭점마저 똑같으면이야 x좌표끼리 y좌표끼리 같다라고 한 거니까 m값하고 n값이 같으면은 원래 있던 함수랑 역함수가 똑같구나.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x좌표랑 y좌표랑 같은데 대칭점이 있을 때 역함수랑 똑같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칭점이 x좌표랑 y좌표랑 똑같아. 다시 얘기하면은 y인 x라는 요 직선 위에 존재한다 라고 하면 얘가 역함수랑 똑같은 유리함수가 나온다. 알겠지? 요거예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던 거고, 요거 갖다 조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1660번부터 갑니다. 연습. 일단 요거는 여기 있는 일반형에 대한 역함수 이야기 맞지? 봐봐. 두 유리함수가 있는데 두 유리함수가 y인 x에 대해 대칭돼 있어요. 자나? 다시 y는 2x-6 요거 분의 ax 플러스 1이라는 요 유리함수가 있고요. y는 2x 플러스 6 분의 bx 플러스 1이라는 요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요거지. 근데 요 두 유리함수가 y인 x에 대해 대칭돼 있어요. 요거예요. y인 x 대칭돼 있어요 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역함수구나. 맞지? 역함수구나. 근데 나 얘 역함수 구할 수 있어. 얘를 y인 x에 대칭시켜서 역함수를 직접 구해보니까 얘 바뀌고 부호 바뀌어요? 였잖아. 바꿔. 정리. y는 2x-a분의 6x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얘에 대한 역함수. 그치? 다시 얘기해서 얘에 대해서 y인 x 대칭된 함수지. 다시 얘기하면 이 두 함수가 어떻다?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같아야 되니 여기 있는 a 값은 마이너스 6이 b 값은 6이 되면 되지 않을까? 만족하는 a 값은 마이너스 6이고요. b 값은 6입니다. 그치? 앞에서 잘 배우고 잘 했겠지만 역함수라는 요 개념 자체가 혹시나 헷갈릴까 하고 1번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역할을 바뀌는 거지, 그치? 이거야, 1번. 저번 대수로 얘기했을 때요. 식으로 봤을 때. 근데 2번, 정의역과 치역의 역할을 띡 바꿔보면은 점 좌표가 y인 x에 대해 대칭되어 있는 점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기하적으로 봤을 때에는 y인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그래프를 역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지? 그리고, 복습, 혹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뭐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역함수라고 하면, 그치, 무조건 뭐 해야 돼요? 1대1 대응해야 돼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것도 확인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갑니다. 뒤에 가보자. 필요한 애들은 선생님이 같이 얘기를 쭉 할 건데, 어렵지 않은 건 니네가 알아서 잘 해오십시오.
다시 1670번으로 가요. 유리함수 fx 요거와 역함수에 대해서 여기 나왔네. fx랑 어떤 함수 유리함수가 있어요. 요 유리함수는 누구냐면은 x 플러스 a 요거 분해 3x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뭐 여차여차 해갖고 막 정리해봤더니 f 함수랑 f 역함수가 똑같다. 이거 배웠는데 뭐였어? 여기 있는 대칭점이 y는 x 위에 존재하면은 역함수랑 원래 있던 원함수가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얘는 찾아봅니다. 대칭점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a, 3인데 얘 대칭점, 얘 대칭인데 여긴 대칭점이 y는 x 위에 있잖아? 그러면은 원래 있던 함수랑 역함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a가 얼마여야 돼요? 3이어야 돼. 만족한 a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라고 하면 딱 끝나는 거지. 어렵지 않아요. 그 선생님이 앞에 내용이 중요한 거야. 막 다 외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용, 역함수, 이렇게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시 뒤로 가요. 1676번 갑니다. 1676번. 어떤 유리함수와 역함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어쨌든 뭐 문제에서는 f-1을 구하세요 라고 한 거니까 fx를 완성시키고 싶어요. 요 정도 얘기하는 거 맞겠지, 그치? 그래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fx가 요거예요. bx 플러스 1 요거 분해 ax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맞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역함수가 있고 문제에서 첫 번째 준 정보로 준 게 뭐냐면은 f 역함수 1이 얼마? 2입니다. 그치? 야, 이거 쓸데기 없지. 나는 역함수 구할 수 있어요. 막 바꿔갖고 막 재능을 보이고 막 이게 아니잖아. 그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역할을 바꾸면은 원함수로 돌아오겠지, 점이. 맞지? 그래서 이거는 f2가 얼마? 1입니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 될 거고요. 그치? 오케이. 그럼 다시 두 번째 가요. 두 번째 준 정보가 f 합성 f2가 얼마야? 2분의 1이에요. 근데 아까 첫 번째 조건에서 f2가 1이네? 라고 줬잖아. 이 집어넣어. 그거 얼마예요? f1이 2분의 1입니다. 라고 준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대입하면은 연립해서 a, b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f 함수를 완성하세요. 요 정도 얘기하는 거다. 요것도 역시 어렵지는 않지.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막 어려워, 너무 어려워, 막 이런 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딱 거기 있는 유형 25까지 나올 거니까, 유형 25까지는 쭉 봅시다. 유리함수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유형 25번, 오늘 나갈 거는, 이거 보면은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n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뭐, 요거는 함수할 때 많이 다뤘으니까 일단 생략을 할게요. 생략을 할 거고, 2025번 합성한 요 결과가 누구야? 이렇게 했잖아. 1683번 문제 시킨 거 fx 함수는 일단 줬어요. 이거 뭐야? x-1분의 x 플러스 1이라고 일단 이렇게 주었고요. 2025번 요 함수를 합성했을 때 그치? 나오는 함수를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게 미친 거지. f2025번을 어떻게 하냐? 그치? 못해. 그래서 뭐 하는 거지? 직접 할 건데 규칙을 찾는다 이거야. 터무니없이 많이 시도한 결과에 대해서는 규칙을 찾는 게 맞습니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합성을 해서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 나오는 조건처럼 f2x라 하면 f를 두 번 써서 합성한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고 하는 거지. 뭐예요? x-1 요거 분해 x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여기 있는 x 대신에 요거 집어넣으래. 맞지? 정리하려 쳤더니 요게 앞에 유리식 파트에 나왔던 번분수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지. 분해 요거예요. x-1 x 플러스 1 에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분모문자에 똑같이 얼마큼을 곱해요? x-1만큼을 곱합니다. 곱해보면 x 플러스 1 빼기 x야. x 플러스 1 빼기 x-1 요거 분해 분자는 x 플러스 1 더하기 x-1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치? 나름 잘 정리했더니 분모 얼마요? 2. 분자 얼마요? 2x. 정리하면 얼마예요? x다 x.
야, 이거 뭐가 나온 것 같은데? 반환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게 나오지 않았는데 X가 딱 나오잖아. 반환점이야. 지금 보여줄게. F3X라 하면 이거는 F를 세 번 썼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F 합성 F2X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야, F 합성 FX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두 번 합성한 결과가 뭐랑 같다고? X랑 같대. 요게 또 요게 맞지? 그 요 결과는 뭐랑 같아요? FX랑 같습니다. 요거네. 규칙 발견했어. 얘가 한 번 써서 사용한 FX는 얘인데 두 번은 X고 세 번은 다시 FX. 네 번 하면 뭘까? 다시 X예요. 이렇게. 같은 규칙. 내가 의심스럽잖아? 그럼 4까지 하는 거예요. 해보잖아? 그럼 뭐 나는 알고 있어. 암살 쫙 해봤더니 X가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Fn의 X는 뭐가 나와?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1분의 n 플러스 1 나오는데 이거는 n이 홀수일 때는 다 똑같다 요거고, 또 x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n이 얼마일 때? 짝수일 때는 다 똑같다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2025번 합성한 함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F2025x는 홀수잖아. 홀수. 이게 뭐예요?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하면 되는 거다. 비교적 좀 선생님 쉬운 문제를 잡아서 풀긴 했지만 이거 뭐예요? 이건 막 규칙이야 다. 막 해봐. 보이지 않아 스톱하면 돼. 의심스럽잖아. 하나만 더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느낌만 갖고 있는 게 합성함수에 대한 치역이나 합성함수 찾기를 하는 거다. 알겠지? 자, 집합 봅시다. 집합도 선생님이 몇 가지만 딱 얘기하고 나머지 숙제로 해오세요 라고 할 건데, 집합은 요거예요. 이거 처음 시작은 앞에 있는 집합이 뭐야, 원소는 어떻게 표현해, 이런 걸 일단 건너뛸 거고요. 부분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거다. 부분 집합. 되게 심플하게 얘기할게. 부분 집합은 뭐냐면은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야. A의 모든 원소가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될 때, 포함 관계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포함될 때 요거를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 요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됐지? 얘를 A가 B의 부분 집합이야. 이거는 다시 똑같은 말로 얘기하면 포함된다. 요거 있잖아. 우리가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 A는 B의 부분 집합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지? 똑같은 말이지. 근데 이거 잘 뜯어보잖아. 그럼 일단 부분 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포함 관계라는 걸 먼저 얘기해. 포함 관계야. 이걸 먼저 얘기하고요.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은 부분 집합인지 살펴보세요. 그럼 포함 관계.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게요. 어떤 B집합이 있어요. B집합의 원소가 1하고 2하고 3이 있었다. 이렇게 가볼까? 맞지? 그럼 얘 부분집합 A를 구해보세요. A가 될 수 있는 애가 누구야? 한번 구해볼까?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요 A집합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요렇게 쓸 수 있어요. A집합은 얘는 원소가 다 포함되면 되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1만 갖고 있어도 되겠구나. 포함돼 있잖아, 원소가. 요거. 그럼 2만 갖고 있어도 되겠구나. 그래도 포함돼 있잖아. 되지? 3만 갖고, 원소를 하나 갖고 있어도 되는 거구나. 그치? 부분적으로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 두 번째, 2개 갖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또, 2개 갖고 있어도, 또, 2개 갖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또, 3개 다 갖고 있는 집합이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얘 원소를 일부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선생님이 하나 빼먹었어요. 뭘 빼먹었냐면은 공집합이라는 걸 빼먹었다.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를 안 갖고 있다 이거지, 그치? 요거 비어있는 거, 이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여기 있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오케이? 그래서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을 사용할 때는 무조건 공집합 써도 되겠구나. 그 위에 있는 요 집합의 기호로, 부분 집합의 기호로 사용해 보면은, 여기 있는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B에 대한 부분 집합이에요. 이렇게 얘기된 거다. 그 선생님이 뭐 수업할 때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는 얘는 컨테인입니다. 컨테인, 포함하다. 컨테인의 C를 따다가 만든 거예요. 됐지? 그럼 다시, B 집합의 원소에는 1이라는 게 있잖아? 1. 이렇게? 이 원소를 표현하는 거지. 이건 뭐냐면 엘리멘트라고 요소를 얘기할 때 사용한 영어 엘리멘트의 2를 따다 만든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 이렇게. 그래서, 헷갈릴 일이 없겠지? 컨테인이고 엘리멘트니까, 컨테인, 포함하다. 그리고 엘리멘트는 요소, 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봐봐. 부분집합에 대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이 있고요. 부분집합을 표현하는 것도 선생님이 같이 한번 해봤잖아? 맞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어떤 집합 A가 있는데, 집합 A는 부분집합 중에 A가 있어? 라고 하면 얘는 뭘까요? 참이겠지? 원소를 일부 갖고 있는 거 맞지? 그치? 참입니다. 다시, 공집합, 요것도 A의 원소예요. 요것도 무조건 참이 되는 상황입니다. 됐지? 봐봐. 다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그리고 and 다시 B가 C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어떤 포함 관계를 갖고 있는 거냐면, A의 원소는 B가 다 갖고 있는데 그 B의 원소는 C가 다 갖고 있어. 그럼 요걸 통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A의 원소는 C가 다 갖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참이 되지 않을까요? 명제에서는 요거의 3단 논법이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일단 집합에서는 이런 포함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매번 얘기하는 집합에서 상황이 어렵지? 그럼 우리 뭘 해야 되는 게 맞냐면은 벤 다이어그램이 무조건 맞습니다. 이런 포함 관계를 갖고 있는 A 집합과 B 집합이 있어요.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 안에 B 집합이 있는데, B에 속해 있는 어떤 원소들이 막 있을 거야? 그거의 일부를 갖고 있는 집합이 A야. 요거를 부분집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 기억하기가 좀 편하니까 그림으로 쫙 집어넣어. 그럼 요것도 한번 봐볼까, 요것도? 얘는 뭐 얘기하는 거지? 전체 집합이 요만하게 있어요. 그치? 있는데, 요만하게 A 집합이 있다. 근데 A는 B의 부분집합이니까 A의 모든 원소는 B가 다 포함하고 있어. 그치? B는 C의 부분집합이니까 B의 모든 원소도 C가 다 포함하고 있어. 이렇게. 맞지? 그래서 A의 모든 원소가 C에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다시 가볼게요.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면, 요거는 A랑 B랑 같은 건가? 이거? 이게 아니지. 잘못됐지. 근데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알겠지? 지금 방금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요것처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같은 거 아니니까 얘는 잘못된 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데, 야,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B가 A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네? 라고 하면 얘가 얘기하는 건 뭐지? 그치? 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있는데 B의 모든 원소가 A에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A 집합과 B 집합이 같은 집합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같은 집합을 표현할 때도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면은 같은 집합을 설명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부분 집합에 대한 설명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가 맞습니다. 됐죠? 다시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건데, 이거는 막 되게 거창하게 할 게 많이 없어요. 부분 집합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부분 집합의 개수, 어떤 A 집합이 있어요. A 집합의 원소가 1하고 2하고 3이 이렇게 들어있다. 그럼 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하는 건데, 아까 셌잖아. 원소가 1, 2, 3인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을 했더니 몇 개예요? 8개, 8개. 그럼 요거를 선생님 맨날 손을 써갖고 만들어 봐야 돼요?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맨날 손을 써서 만드냐? 이거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계산을 해보자 이거야. 오케이? 1이라는 원소가 있고, 2라는 원소가 있고, 3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어쨌든 1하고 2하고 3이 들어가? 안 들어가에 따라서 부분집합이 결정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얘가 안 들어가. 이거 하나 완성됐어요.
맞지? 어떻게 된다? 얘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맞지? 요거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이 방향을 이렇게 잡고 한번 가볼 거야. 그럼 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럼 얘가 들어가는 경우, 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얘가 안 들어가는 경우, 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렇지? 결과는 나중에 쭉 다 써볼게요. 다시 여긴 얘가 들어가잖아? 그랬을 때 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얘가 안 들어가잖아? 그랬을 때 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얘도 들어가 안 들어가, 얘도 들어가 안 들어가에 따라서 표현해 보면은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다 여기 있다 이거야. 결과적으로 써보면은 여기 맨 위에 있는 거는 드가 그러니까 얼마? 1, 2, 3이 다 들어가요. 얘는 1하고 2만 들어가요. 얘는 1하고 3만 들어가고요. 여긴 얘는 1만 들어간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 밑에 있는 거는 1이 안 들어가잖아? 2하고 3만 들어가요. 또 요거는 2만 들어가요. 요거는 3만 들어가요. 얘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공집합이야. 요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이다. 그치? 이렇게 써보니까 이거 경우의 문제네. 맞지? 봐봐. 첫 번째 1이 들어가 안 들어가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그치? 2가 각각 두 가지의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각각 표현된 거에 따라서 각각 두 가지씩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1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고 그거에 따른 2가 결정될 수 있는 경우가 각각 두 가지씩 있고 에 따른 3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가 각각 두 가지씩 있어요. 그 개수가 총 몇 개야? 8개야. 이렇게 수용도로 완성하는 그 경우의 수 문제가 되는 거다. 오케이? 봐봐. 그럼 오케이. 여기까지 했다 이거야.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쫙 설명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다음 걸 넘어갈 건데 집합 연산으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A 집합이 누구냐면은 원소 1, 2, 3, 4, 5, 6, 7, 8까지 딱 이거야. 이렇게. 선생님 같이 문제 쭉 풀어보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다 똑같을 거고요. 첫 번째 1번. 여기 있는 모든 요 H집합에 대해서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야? 개수가 몇 개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1이 드가 안 드가, 2가 드가 안 드가, 드가 안 드가, 드가 해서 얼마야? 2의 8승이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다. 오케이? 선생님이 자꾸 기본적인 개념을 하나씩 빼놓고 오는데 여기 있는 부분집합들을 막 하다 보잖아. 그럼 여기 있는 요 B에 대한 부분집합 중에 B에 대한 부분집합이 요만큼 있지, 그치? 진부분집합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미안합니다. 진부분집합을 찾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랑 똑같이 생긴 거 말고 진짜 부분집합. 지랑 똑같이 생긴 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진부분집합이야. 그렇지? 개수로 따지면은 지랑 똑같은 걸 하나 빼야 되니까 부분집합보다 하나 적은 게 되겠지, 그치? 됐어요? 그럼 다시 여기로 와서 미안. 두 번째, 요 집합에 대한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세보세요 라고 하면은 2의 8승 게 똑같은데 1부터 8까지 원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 하나 제외해야 된다고. 이게 진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한다. 이해되고 있지? 그럼 다시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A의 부분집합들을 막 찾는 것 중에서 여긴 1하고 2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이렇게 물어본대. 그러면은 세자 드가 안 드가 이거 할 거 아니야, 그치? 이거 할 건데 여기랑 1이랑 2는 어떻게 하는데 꼭 집어넣어야 되는데 들어가 안 들어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들어가 있어. 맞지? 그리고 1, 2 집어 넣어놓고 3, 4, 5, 6, 7, 8 6개가 드가 안 드가 할 거 아니야, 그치? 그거에 대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2, 6승까지 다. 이렇게 된 거다. 되고 있지? 다시 또 해볼게요. 4번. 오케이. 이번에는 7하고 8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 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이번에 똑같이 해요. 1, 2 필요 없고 7하고 8은 다 빼버려. 이렇게. 빼버리고 나머지 원소가 드가 안 드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2개 뺐다. 그럼 드가 안 드가 할 때는 몇 개예요? 똑같이 2의 6승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정돼 있는 거는 경우의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결정이 안 돼 있는 게 들어가 안 들어가에 의해서 새로운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니까 결정돼 있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해됐지? 그럼 다시 5번 갑니다. 5번. 1하고 2는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요. 7하고 8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라고 하면은 야 4개 결정됐네. 4개 빼버려. 그 나머지 4개 원소가 드가 안 드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2의 4승가지야.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다. 됐지? 마지막 이제 6번이에요. 6번.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보세요. 1, 2, 3, 4 중이라고 할게. 1, 2, 3, 4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본대. 아, 야, 그러면은 1, 2, 3, 4 중에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돼. 맞지? 오케이? 그래서 한번 해보자. 드가 안 드가 할 거 아니야, 그치?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해. 그게 몇 개예요? 2의 8승계 드가 안 드가 중에서 뭐가 안 된대? 1, 2, 3, 4가 다 안 들어가 있는 건 안 된대. 그치? 1, 2, 3, 4 중 적어도 하나는 꼭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는 들어가야 되는 원소니까 그치? 다 안 들어가 있는 거는 빼버리면 된다고. 전체에서. 됐어요? 그래서 1, 2, 3, 4가 전체가 안 들어가 있는 요 경우만큼을 제외하면 됩니다. 그래서 2의 4승가지야. 이렇게. 이게 마지막 유형이고 선택적으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얘가 부분집합의 개수가 기본적으로 딱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고요. 뒤에 나오는 건 더 어려운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딱 하나만 더 할 건데 뭐 할 거냐면 멱집합이라는 걸 할 거다. 멱집합. 이거는 교육과정 내에서 막 멱집합이 뭐고 막 이게 뭐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야. 아니지만 멱집합이라는 뭐 용어는 필요가 없지만 요거에 대한 표현 방법이나 이런 거는 잘 알고 있어야겠죠. 멱집합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얘기해. 말이 어렵지.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PA라 하면 X가 원소의 모양이다. 이거 조건 제시법을 얘기하는 거 맞지? 근데 이 X가 누구냐면은 A에 대한 부분집합이에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간 이 조건을 만족한 X가 A의 부분집합인데 걔네들을 얘 원소로 갖는구나. 요게 멱집합이라고 하는 거다. 지금 저 막 와닿고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성질도 얘기를 할 거고. 어떤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 집합의 원소가 1하고 2예요. 이렇게? 그럼 요거에 따라서 PA는 X가 A의 원소야 라는 걸 한번 선생님이 써볼 거야. 그럼 어떻게 써지는지 한번 봐볼까요? 여기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를 먼저 써봐야겠지? 누군데? A의 부분집합이지. 그래서 누가 있어요? 공집합이 있습니다. 또 1만 들어간 게 있습니다. 또 2만 들어간 게 있습니다. 또 1하고 2가 다 들어간 게 있습니다. 얘가 X지. 근데 얘를 원소의 모양으로 그대로 쓰겠다 라고 한 거니까 P라는 집합을 써보면 요렇게 생긴 원소가 들어가 있고 요렇게 요 의미부여하면 안 돼. 요렇게 생긴 애가 있다 이거야. 또 요렇게 생긴 애가 있고 요렇게 생긴 애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PA의 원소들은 요렇게 구성이 되는 거다. 지금 잘 생각이 됐지? 그럼 다시 가볼게. 뭐 성질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는데 봐봐. 넘버 A가 M이야. 오케이. A의 원소의 개수가 M개구나. 그치? 근데 이제 이걸 물어봐. 요거니까 넘버 PA는 뭐게? 이거야. P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누구게? 라고 물어본 건데 선생님이 아주 지격지격. P라는 이 집합의 원소는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거잖아. 그치? 부분집합이 원소야. 그럼 부분집합이 원소니까 그거의 개수를 세보세요 라고 해서 얘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거다.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개수는 몇 개예요? 2m 승계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집합의 원소가 2개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가 4개여서 PA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됐듯이 똑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성질. 다시 두 번째 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PA의 원소일까? 맞지? A의 부분 집합 중에 공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그치? 원소로 갖는 거 맞아요. 맞아. 오케이, 다시 갑니다. 그럼 얘는 PA의 부분 집합 맞을까요? 맞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에 공집합이 있어요. 얘도 참이에요. 이해 잘 되고 있죠? 다시 갑니다. A 집합은 PA의 원소야. 맞지? A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거니까 A의 부분 집합 중에 G랑 똑같은 A는 있을 거라고. 그치? 그래서 부분 집합으로 갖는 거, 원소로 갖는 거 맞습니다. 그럼 다시 가볼까? A는 이렇게 PA의 부분 집합이야. 이건 맞을까요? 맞아? 얘 틀렸어. 이거 무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A 집합은, 그치? PA의 부분 집합이야? 라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표현한 거. 얘 부분 집합은 여기 있는 4개의 원소를 일부 갖고 있는 게 부분 집합이잖아. 그게 요거랑 똑같은 게 있어요? 없습니다. 얘는 성립하지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시, X가 PA의 원소야. 이 X는 뭐예요? A의 부분 집합이야. 맞지? 다시, Y가 PA의 원소야. 이 Y는 또 뭐예요? A의 부분 집합이야. 됐지? 그러고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X 합집합 Y가 PA의 원소야? 이렇게 물어봤대. 야, 이거 당연히 맞는 거 아니야? A의 부분 집합이랑 A의 부분 집합이랑 합집합 있는 원소를 다 털어 써봤자 어쨌든 A의 부분 집합이지? 그치? 다시 A의 부분 집합이랑 A의 부분 집합이랑 공통된 원소를 딱 써보잖아? 그럼 걔 뭐예요? A의 부분 집합이야. 그래서 얘가 다 참인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멱집합까지 설명을 했고요. 얘네가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야기를 해보면은 연산 전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연산 전까지는 다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만 풀어줄게요. 하나만 풀어줄 거니까 열심히 거기까지는 연산 전까지는 마스터를 해갖고 오십시오. 마플 시너지 마스터 꼭 해갖고 와라. 정리 잘 해놓고요. 갑니다. 저기 있는 마플 시너지의 유형 16번으로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136쪽이에요. 016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760번을 보고 유형 중에 하나니까 이 유형을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고 문제 재구성이라고 하는 거다. 문제 재구성. 760번 보면은 집합 S의 원소가 1, 2, 4, 8이야. S의 원소가 1, 2, 4, 8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얘에 대한 부분 집합이 총 16개가 있는데, 요거의 모든 원소의 합을 SK라고 한다. 이거예요. 봐봐. 요거의 부분 집합이 AK라고 있다. A1도 있을 거고요. A2도 있을 거고, 쭉 가서, 부분수가 16개 있으니까 A16도 있을 건데, 여기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을 S1, 여기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을 S2, 여기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을 S16이라고 한다 이거야. 여기 있는 걸 다 더해봐. 이거예요. 한마디로 부분 집합을 쫙 나열해놓고 거기 써있는 숫자를 다 더해보세요. 요거지. 재구성이야. 그럼 봐봐. 첫 번째 있는 건 누가 있냐면은 공집합이 있겠지. 얘는 아무것도 안 들었다. 이런 느낌이지. 두 번째는 1이라는 원소만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16번째는 원소를 다 갖고 있는 것도 있을 거야. 1, 2, 4, 8 이렇게. 그치? 어쨌든 여기 써있는 숫자들 다 더하세요. 요거 하는 거잖아. 이게 다 더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S1부터 S16까지 각기 다 구해서 다 하나씩 더하자 이건 아니고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기에 1이라는 숫자가 몇 번 써있지? 1만 따로 떼서 하는 거야. 그치? 이걸 하나 구하고 이건 0이야, 이건 1이야, 이건 얼마야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재구성시키는 거야. 여기 써있는 1이라는 숫자를 다 먼저 더하고 2가 몇 번 써있는지 세서 2를 다 더하고 4도 8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숫자 중에서 1이 총 몇 번 써있냐라고 하면은 1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1이 써있을 거 아니야? 1이 꼭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은 드가 안 드가 해서 몇 개예요? 2의 3승계지 8개. 1이 총 여기에 숫자가 8번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1을 먼저 골라서 다 더하는 거예요. 됐지? 다시 여기 2는 몇 번 나올까? 2는 2도 2를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만큼 나오지 않을까? 2를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1, 4, 8이 드가 안 드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 몇 개예요? 2의 3승계 8개예요.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4도 8번이 나오고 8도 8번이 나오겠구나. 숫자를 따로따로 놓고 연산해보니까 총 요거에 대한 총합이 여기 있는 부분집합 숫자들 다 더한 거랑 똑같겠다. 이렇게 된 거다. 이 답은 얼마예요? 15지. 15 곱하기 8이 달립니다. 이렇게 된 거다. 문제를 재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동일한 관점으로 유형 16번, 17번 똑같습니다. 유형 17번 한번 가볼게요. 766번. 가보자. 집합 S의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집합을 A1부터 AN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집합 S를 먼저 한번 써볼 건데, 집합 S가 원소가 1, 2, 4, 8, 16, 32, 64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을 A1부터 AN이라고 했는데, 대문자. 요거의 가장 작은 원소를 스몰 ak라고 표현했다 이거야. 한번 써볼까? 여기에 부분집합 중 하나 A1이 있어요. 여기 하나 A2가 있습니다. 쭉 가서 개수가 뭐 몇 개인지 난 궁금하지도 않아. 부분집합 개수가 뭐 궁금해? 안 궁금해요? AN개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요거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을 써보면은 여기 1만 갖고 있는 거 부분집합 맞지? 1, 2 갖고 있는 거 부분집합 맞지? 쭉 가서 여기에는 1부터 다 갖고 있는 거 64까지. 얘도 부분집합 맞지? 그치? 그럼 여기 있는 각계 부분집합 중에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4 하고 8만 있는 거 막 이런 거 엄청 많아. 이렇게? 그럼 요거에 따라서 가장 작은 원소, 각 부분집합의 가장 작은 원소를 스몰 ak야 라고 했잖아. 이때 A1은 얼마야? 1이야. 오케이. 요건 A2 얼마예요? 1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 세냐? 요건 얼마야? 몰라. 이건 얼마예요? 이건 4야. 요거 AN 얼마야? 이건 1이야. 이렇게? 어떻게 이걸 다 세냐? 못 센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일 작은 원소가 1인 경우를 셀 거야. 한마디로 AK가 1이 되는 건 몇 개 있을까? 이걸 셀 거예요. 됐나?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여기 있는 숫자를 어차피 다 더하는 게 목적이니까 1이 되는 경우가 몇 개 있는지 세서 그 1만 먼저 더하겠다. 2가 되는 게 몇 개 있는지 세서 2만 먼저 더하겠다. 4가 되는 걸 세서 4만 먼저 더하겠다.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제일 작은 원소가 1인 개수가 몇 개 있냐면 1을 포함하고 나머지가 드가 안 드가에 의해서 결정된 게 1이 제일 작은 원소인 부분집합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몇 개야? 둘, 넷, 6개니까 2의 6승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쫙 써져 있는 것 중에 2의 6승계가 1이구나. 됐지? 그럼 다시 AK가 2가 되는 건 몇 개인지 한번 세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제일 작은 원소가 2가 되는 거니까 1 안 돼. 안 들어가. 2가 꼭 들어가는 부분집합만큼 2가 제일 작은 원소야.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2의 5승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잘 이해되고 있지? 다시 가요. AK가 얼마인 거? 4인 부분집합. 제일 작은 원소가 4인 부분집합 몇 개 있을까라고 하면은 1, 2가 안 들어가고 4가 제일 작은 원소인 부분집합을 세면 되겠지? 몇 개야? 2의 4승계예요. 동일하네. 8인 건 몇 개고 2의 3승계고 16인 건 몇 개고 2의 제곱계고 오케이. 32인 건 몇 개고 2의 1승계고 제일 작은 원소가 64인 거는 뭐야? 64 혼자 들어가 있는 거 한 개. 이렇게 였겠다.
맞지? 그래서 한번 해보자. 여기는 1을 2의 6승번 더하는 거니까 얼마야? 2의 6승이야. 2를 2의 5승번 더하는 거니까 얼마예요? 2의 6승이네? 얘도 얼마야? 2의 6승이야? 얘도 얼마야? 2의 6승이야? 얘도 얼마야? 2의 6승이야. 얘도 얼마야? 2의 6승이고 얘도 얼마예요? 2의 6승입니다. 그래서 2의 6승이 둘, 넷, 여섯, 일곱 개 있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7 곱하기 2의 6승이 여기 있는 얘네 숫자들을 죄에다 더한 결과는 똑같다. 문제를 재구성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풀어보고 잘 안 되겠으면 다시 갖고 와도 되는데 어떤 유형 중에 하나니까 이 정도까지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760번, 766번 같은 유형이 문제를 재구성한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됐지?